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리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영토 확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면에서 세계의 1등입니다.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으니까 불과 200년이 지난 역사뿐인데도 어떻게 미국이 세계 최고가 되었는가? 1492년 이탈리아인인 콜럼버스가 스페인 여왕 이사벨라의 지원으로 세 척의 배를 이끌고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도착하기 전에 아메리카 땅은 인디언 원주민들이 평화롭게 그리고 원시적으로 살던 곳이었습니다. 8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나서 시나이 반도, 중동,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시베리아를 거쳐서 2만 년 전 베링 해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호모 사피엔스의 조상들이 정착한 후에 수렵 채취 활동을 하면서 1만 년 전에 농업을 시작한 원주민들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입니다. 1519년 34살의 스페인 사람 에르난도 코르테스가 배 11척에 병사 600명을 데리고 스페인의 쿠바 총독 디에고를 무시하고 쿠바를 출발해서 멕시코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485년에 태어나서 1547년 62세에 사망한 에르난 코르테스는 멕시코 아스텍 왕국의 9대 황제 몬테수마를 공격하고 2년 만인 1521년 36살 때 아스텍 제국을 정복하고 수도 테노치타틀란을 함락합니다. 지금은 이제 멕시코 땅이죠. 아스텍 제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멕시코는 스페인 카스티아 국왕인 카를로스 1세의 식민지가 되게 됩니다. 코르테스는 20년 후인 1541년 56살 때 본국으로 소환되고 말년에 별 볼 일 없이 말년을 보내다가 6년 후인 62세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1521년부터 100년간 멕시코는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고 뒤늦게 식민지 경쟁에 참가한 유럽 열강들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이 속속들이 신대륙에 몰려들게 됩니다. 1620년 영국의 메이플라워 호에 청교도 승객들 프로테스탄트 102명과 승무원 30명이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잉글랜드 남서부 플리머스를 떠나서 66일간의 항해를 한 후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의 한겨울에 도착을 합니다. 승객의 반 이상이 추위와 괴열병으로 사망을 하고 생존자들은 인디언들에게서 옥수수 재배법을 배워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그들이 미국에 도착한 150년 후에 1776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은 개방적이고 강인한 시민들의 개척 정신과 공정하고 유능한 지도층과 넓은 땅 그리고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스스로 강해지는 자강을 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영토 확장에 대해서 알아볼 것 같으면 1803년 당시 미국 동부 지역만 장악하고 있던 미국은 1776년 독립을 할 때는 미국 동부 지역 해안가만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부터 한 3, 40년 동안에 1803년까지 동부 지역에서 약간 서부 쪽으로 중부까지는 안 되지만 중부 다 되도록 그 서부 약간 서쪽으로의 일부 지역을 영국으로부터 할양을 받았고 미국의 한 반도 안 되는 지금 미국의 반도 안 되는 땅만 가지고 있던 미국이 1803년에 프랑스로부터 중부 지역인 루이지애나를 싼 값에 매입한 이후에 루이지애나를 기반으로 해서 비약적인 영토 확정을 하게 됩니다. 남쪽에서 스페인, 영국, 멕시코를 몰아내고 플로리다와 텍사스를 점령하고 그 이후에 북쪽에서는 영국을 몰아내고 캐나다 국경지대와 오리곤을 점령하게 됩니다. 1803년 프랑스로부터 1,500만 불, 지금 또 150억 원이죠. 예, 루이지애나를 구입합니다. 미국 중부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는 넓은 땅인 이 루이지애나는 전쟁 자금이 필요한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헐값에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런 면을 볼 때 나폴레옹은 영웅이 아니라 바보인 것 같습니다. 1810년 루이지애나를 기반으로 해서 동쪽으로 전진을 해서 스페인을 몰아내고 미국 동남부 쪽의 반도인 플로리다 서쪽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1818년
루이지애나를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는 서쪽으로 전진을 해서 영국을 몰아내고 멕시코 영토인 텍사스와의 경계인 미시시피강 지류인 레드강을 장악하게 됩니다. 1819년 스페인을 몰아내고 플로리다 동부를 장악해서 플로리다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1842년 이번에는 북쪽에서 영국을 몰아내고 캐나다 국경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1845년 남쪽에서 멕시코를 몰아내고 텍사스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남쪽의 중앙부를 장악한 거죠. 1846년 루이지애나를 기반으로 해서 북쪽에서는 이번에 또 서쪽으로 전진을 해서 영국을 몰아내고 미국의 가장 북서쪽 주인 오리건주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1848년 2년 동안에 미국 멕시코 전쟁을 해서 멕시코를 몰아내고 미국 서쪽에 있는 캘리포니아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1853년 미국 서남부 지역인 멕시코와의 국경지대인 게즈던, 멕시코만, 뉴멕시코주, 애리조나주를 멕시코로부터 1,000만 불에 매입을 합니다. 100억 원에 매입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현재 남서쪽에 있는 애리조나주, 그 다음에 뉴멕시코주, 그 다음에 이제 게지던 해가지고 그쪽 영토를 다 확보를 하게 된 거죠. 이로써 미국은 1803년부터 시작해서 1853년까지 50년 만에 미국 본토 넓은 땅 대부분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제 해외로 나가죠. 이제 바깥쪽 그 섬이라든가 대부분의 땅을 미국에게 뺏기고 지금은 히스패닉이라면서 미국에서부터 차별 열등 대우를 받고 있는 멕시코 사람들은 바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죄가 없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지도층이 문제입니다. 50년 동안 넓은 땅 본토를 확보한 미국은 바다 건너 해외로 진출하게 됩니다. 1856년 구아노 제도의 50개 섬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1867년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720만 불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72억 원이죠. 전부 다 싸게 전부 구매를 하는 거죠. 루이지애나, 그다음에 뉴멕시코주, 애리조나주, 그다음에 이제 알래스카까지 해서 헐값에 미국은 넓은 땅을 확보를 하게 되죠. 그 당시에는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눈 덮인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겨졌지만은 지금은 이제 석유라든가 천연 지하자원이 많이 나면서 완전히 돈을 벌어주는 황금 거위로 변한 그런 거대한 땅들입니다. 1893년 이번에는 미국이 하와이 쪽으로 진출을 해서 하와이의 구테타를 뒤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1893년. 그래서 하와이의 여왕 릴리 우오 칼라니를 폐위를 시키고 오래된 독립군주국 사탕수수의 나라 하와이를 미국이 장악하게 됩니다. 1898년 카리브해의 쿠바, 그 다음에 푸에르토리코,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 괌 이런 것들을 스페인으로부터 다 뺐죠. 점령을 하게 됩니다. 1917년 마지막으로 카리브해의 버진 제도, 지금의 세인트 로섬, 세인트 토머스 섬, 세인트 크로이 섬 등을 네덜란드로부터 매입을 하면서 미국의 전반적인 영토 확장이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